네, 이생규장전 학습활동 하겠습니다. 교과서 65쪽 1번 이 작품의 주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했는데, 주요 사건은 발단 전개 말고 위기 결정 결말만 보면 홍건적에 의해서 최씨가 죽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다시 만나요. 그죠? 죽은 줄만 알았던 이생과 최씨가 재회 다시 만납니다. 그죠? 이생과 최씨가 다시 만나고 함께 같이 지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는 이제 떠나야 되겠어요. 저는 그 저승의 명부가 있는 사람이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최씨가 어디로 가요? 저승으로 떠납니다. 이생도 마찬가지로 최씨를 잊지 못하가 죽음에 다다르게 되죠. 그죠? 근데 죽었는데, 최씨가 죽었는데 다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이런 비현실적인 내용.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많이 나왔어요. 최씨가 다시 이생에 나타난 거라든지, 죽은 최씨하고 살아있는 이생하고 만나서 몇 년을 또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디야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든지, 이런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현실적인 내용들을 전기성이라고 해요. 전기성을 띈다. 이 옆에 나와 있어요. 여기 있죠. 전기성을 띈다고 나오는데, 전기성이 뭐냐면 전자가 전할 전자예요. 그 기는 기이하다, 특이하다 이런 거예요. 기에서 그 이야기를 후세에 전할 만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것들은 전하지 않잖아요. 제 친구가 차를 샀는데 잘 타고 다녔어요. 이게 뭐 전할 내용인가? 그게 아니라 제 친구가 새로 차를 샀는데 3분 만에 사고가 났어요. 3분 만에 사고가 나서 그것을 보험 처리하고 다시 그 차를 일주일 있다가 다시 그 차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또 사고가 났어요. 기이하잖아. 이상하잖아. 이런 내용은 후세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할 만하죠. 이런 걸 전기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런 내용들이 전할 만하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고전 소설에 드러난 특징이에요. 이 비현실적인 내용, 전기성을 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작품이 지닌 의미를 파악해 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역사적 배경은 어디 나왔어요? 어떤 역사적 배경이 나와 있나요? 여기 이제 어디지? 제일 처음에 보면 그 위기 첫 부분, 교과서에 나온 첫 부분에 보면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에서 어린 개성을 점령하자 나와요. 이게 뭡니까? 홍건적의 난이죠. 그죠? 요것이 실제 역사적 배경인데 그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거라든지, 남녀간의 애정은 요거는 그 도적한테 끌려가서 겁탈당할 뻔했는데 뭐라 그래 최씨가? 이 개돼지와 짝이 되느니 차라리 호랑이나 이리떼에게 물려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지조와 절개를 아주 지키는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남녀간의 애정 관련된 인식은 유교적인 지조절개를 지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여성상과 관련된 가치관을 찾아보자면, 그 아주 길게 최씨가 독백하는 부분 있죠. 어려서부터 우리 집 자꾸 그 딴소리로 빠지는데, 실제 제 수업이 좀 옆으로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들 집중 잘 하셔야 돼요. 집중을 잘해야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다른 길로 빠지면 쌤 수업하시죠 이런 얘기를 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밖에 일은 잘 모르고 그냥 뭐
바느질 배우고 수 놓는 거 배우고 그랬다. 그리고 예절 배우고 그랬다. 뭐 이런 거 있죠? 집 밖의 이름 모르고 뭐 부녀자의 법도만 배웠다. 부녀자의 법도만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그냥 둡시다. 분야제의 법도만 알고 수놓기, 뭐 바느질 이런 것만 힘썼다라는 거. 이게 이제 당시 그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우리가 파악을 한 거야. 아, 홍건적인 난이 있었구나. 그때 그치. 그러니까 정신없어서 사람 놓고 많은 사람이 이별하고 막 그랬겠지 뭐. 그리고 남녀간의 지수절기를 지키는 유교적 인식이 있었구나. 당시 여성들은 그냥 뭐 집에서 바느질하고 수 놓고 예절 배우고 부녀제 법도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 씨는 어떠한 성격을 가졌냐 봅시다.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최 씨는 자,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도록 수놓기 바느질 요즘 좀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시서인이 아주 기본적인 그 안유자의 법도만 배웠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집 밖의 일은 모른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어때? 나는 당신께서 살구꽃이 핀 담장 안으로 한번 엿보신 다음에 내가 뭐 했어?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다. 이렇게 나오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진취적이라는 거 좀 앞서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죠? 결국 이걸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굉장히 사람들은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전쟁, 홍건적에 난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어때? 저항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좀 너무 아래 썼네요. 그래도 나는 여기 아랑곳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저항하고 있고 저항의식을 보여주고 있고 나는 누가 뭐래도 자유로운 내 맘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고 사랑을 하고 또 이별을 또 받아들이고 그 이별도 또 그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이별에 힘들어하면서 같이 따라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이들의 사랑을 아름답다고 후세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최적전 줄거리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습활동 마치겠습니다. 네, 이생규장전 제재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다 읽어보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짧게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소설,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 소설은 한글 소설이 아니라 한문 소설입니다. 한문 소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성격은 뭐 전기적, 낭만적이죠. 그 다음에 슬프게 끝나요. 특이하게 죽음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비극적인 소설이 될 수 있습니다. 배경은 고려말 고려의 개성. 넘어갑니다.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인데 이시 이생과 최 씨의 이야기만 보자면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살짝 이 작가의 그 생각을 엿보자면 어떠한 현실에 와서
어떠한 가혹한 현실이 와도 이겨내는 어떤 의지를 가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작가 자신이. 그죠? 혹은 작가가 말하고는 인간은 죽음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 그러면 특징 5가지가 나오는데요. 특징 5가지가 나오는데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 현실의 제도는 봉건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어떤 거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다 결혼식 중매서 줘. 그런데 이 최 씨하고 자꾸 최 씨래. 맞네. 이생과 최 씨는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도 현실의 제도를 뛰어넘는 거고 전쟁, 홍건적의 난이죠.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죽음을 당하기 전에 그 절개 의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등 어떤 유교적인 그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그 전쟁통에 시신 수습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건데 죽음도 이 둘의 그 재회 다시 만나는 것을 막지 못했잖아요. 결국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간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간의 사랑. 뭐 특이하잖아요. 그죠? 3번째가 삽입시인데요. 등장인물의 심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그죠? 시를 씀으로써 압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심리를 더 애절하게 잘 표현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4번째가 만남, 이별, 만남, 이별, 만남, 이별. 3번의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로 전개되죠. 그죠? 5번째 유교, 불교, 선교 다양한 사상이 섞여서 나타나는 유교 사상은 뭐 지조절개를 지킨다든지 의리를 지킨다든지 그리고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낸다든지 불교는 뭐 전생, 현생, 내생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사상이 나오고 선교, 도교, 신선 사상이거든요. 이건 아까 그 불교 나오기 바로 전에 취굴이라는 데가 나오잖아요. 그게 신선들이 이제 머무는 거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작품 구성은 5단 구성, 발단, 전개, 위기, 소진, 결말인데 교과서는 위기부터 결말까지. 처음에 어때요? 이생과 최 씨가 서로 이제 만나서 사랑을 나누죠. 근데 부모님이 그걸 반대해. 근데 그것을 또 뛰어넘고 상습병 걸려서 뛰어넘고 또 극복하고 결혼을 해요. 위기 부분에서는 최 씨가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죠. 절정에서는 다시 만납니다. 결말에서는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되죠. 그죠? 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남과 이별을 3번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좀 정리해 보자면 최 씨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별을 해요. 왜? 봉건적인 사회제도 때문에 부모가 반대를 해요. 그죠? 그래서 반대해서 헤어지지만 최 씨하고 이생하고 극복을 해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 흥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2번째 이별을 하게 돼요. 3번째로 죽음도 이들의 재회를 막지 못합니다. 근데 몇 년 행복하게 살다가 귀신의 맹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이유로 이제 영원히 헤어지게 됩니다. 이별의 원인이 봉건적인 제도, 전쟁, 그 다음에 운명 이 3가지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최 씨의 성격 및 가치관인데요. 이 당시에 조선시대에 쓰여졌는데 조선시대의 어떤 여성들의 가치관은 아닙니다. 분명히 좀 달라요. 최 씨의 행동도 어떻게 부모의 반대에 극복하고 사랑을 한다든지 내가 선택한 사람하고 사랑을 한다든지 굉장히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고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앞선 그런 애정관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그 당시로는 좀 정말 파격적인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누가 부모의 말을 거스르고
더군다나 여자가 그 당시에 여자가 부모의 말을 거스르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나가겠어요. 그죠? 이런 경우 최 씨는 굉장히 파격적인 성격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 특성이 나오는데 비현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학습 활동에 나와 있듯이 죽어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막 사라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굉장히 환상적인 아름다운 그리고 결국은 헤어지기 때문에 애절한 그런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네가 만남 이별 반복하면서 긴장을 자꾸 불러줘요. 그래서 얘네 뭐 이별 에이 어렵게 만났는데 또 이별하겠어? 근데 진짜 죽었어. 안타까워. 다시 또 만나. 됐다. 이제 끝났다. 해피엔딩이다. 근데 마지막에 또 죽음으로써 또 이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남 이별을 반복함으로써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주제의식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주제와 밀접한 건데 죽음을 초월한 주인공의 사랑 그리고 이를 지켜내려는 의지를 아주 잘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죽은 최 씨가 이승으로 돌아온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게 되는 인간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최 씨의 사랑을 다시 성취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이면서 이승저승 경계도 허물어요. 죽음도 초월해요. 결국은 부당한 현실. 여기서 이제 전쟁이지만 사실은 이 김시습의 삶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당한 현실이 굉장히 전쟁이라고만 하고 있지만 사실 봉건적 제도도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현실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항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최척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